안녕하세요. 주니어보드 A 이인주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사진은 2012년의 제 모습인데요. 사진 속에서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저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5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그 연애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났었고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까지 겹쳐져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특별한 뭔가가 나타나서 제 힘든 시기들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교환학생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환학생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현실 도피처였어요. 그곳에 가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힐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될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특별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된 곳은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곳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도를 보면 미네소타는 캐나다 바로 밑에 위치해서 겨울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날씨를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영하 24도까지 내려가요. 이게 얼마나 추운 거냐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매장에서 아이스 라떼를 사서 밖으로 들고 나오면 라떼가 프라푸치노로 변할 만큼의 추위예요. 안 그래도 이 미친 추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신체적인 아픔이 있었는데요. 어느 저녁에 친구가 방금 막 끓인 뜨거운 국물을 실수로 엎질러 저는 여자한테는 정말 생명 같은 다리에 굉장히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에는 금전적인 아픔까지 겪게 됐어요. TCF라는 은행의 체크카드인데요. 여기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해도 카드가 긁혀요. 대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벌금을 내야 되는 정말 외국인 등쳐먹기 딱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화상 입은 다리를 이끌고 낯선 은행원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2불짜리 과자 사 먹으려고 카드 한번 잘못 긁은 것 때문에 몇십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리도 다치고 돈도 잃고 날씨는 춥고 기대와는 달리 정말 우울한 일들만 계속됐어요. 그러다 이 응어리들이 제대로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어요. 미네소타는 이렇게 4월에도 겨울왕국이거든요. 같이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카톡방까지 만들어서 눈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날 기분이 다운이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되기는 싫고 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이게 그날 저희가 만든 눈사람이에요.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신나는 표정으로 눈사람을 만들 때 저는 기분은 너무 안 좋고 차마 자리는 떠나지는 못하고 해서 구석에서 얼굴을 잔뜩 구긴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인주야 너도 같이 만들자 하고 제 팔을 끌었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팔을 확 뿌리치면서 이런 표정으로 아 좀 나 좀 냅두라고 라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저는 그날 당황한 친구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제 방으로 뛰쳐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때 제 모습이 정말 짜증 가득, 사춘기 반항아, 성격 파탄자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고 특별한 게 나타나서 저를 치유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미국까지 날아갔는데 막상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고 자꾸 이상한 사건들만 생기고 제 성격만 예민해져 가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특별한 장소나 환경의 새로움만으로는 내 안에 무언가가 해소되지는 않는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들에게 패기치기보다는 좀 더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였는데요. 참 묘하게도 이 혼자 지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때 제가 주로 행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혼자 조용한 방 안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받고 봄이 돼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고 예술대 건물을 홀로 거닐다가 전시회를 구경하기도 했고요. 밤늦게 과제를 마치면 단골 야식집에 가서 저만의 만찬을 즐기고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토닥이는 일기를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이렇게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들이 오히려 저를 기분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3만리나 떨어져 있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특별함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 저를 감싸주고 치유해줬던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제 힘든 시기와 고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특별함과 사소함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이 특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사소함의 소중함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어느 책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함이 결국 견디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특별함이 아닌 내 안의 사소함으로 행복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